동안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논평하시고,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내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안에 그 현장 뛰어다니시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한 해를 보시면서, 네. 뭐, 한 말씀을 좀 덕담 겸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총체적으로 사실 한마디로 제가 좀 요약하자면은 현재 그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예. 모든 것이 그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되고 있고 예. 국민들도 거기에 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없어서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문재인의 그 지지율이 거의 49% 육박한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그 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경제 문제든 안보든 뭐 국제 관계 뭐 외교 측면이든 예. 우리가 뭐 정치의 모든 부분이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 건국 수립 이후에 예.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그 몰락하는 상황이 없었거든요. 예. 아무리 노무현이가 개판을 쳤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문재인의 지지율 아직도 49% 이건 미스테리 아닙니까? 예. 혹자는 이게 뭐 조작이라고, 저는 조작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소위 이 정부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많은 그 실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상식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야당 소위 견제 세력이 그 버텨줬을 때 정상적으로 그 집권당의 어떤 그 몰락의 지지율로 연결되는데 예. 저는 가장 핵심적 부분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어떤 몰락도 국민들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피부로 경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율에 이렇게 그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결국은 소위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 또 어떤 그 리더들의 어떤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결국은 아직도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보수 정당은 탄핵을 받은 정당이다. 그 국정농단 세력이었고 국정 파탄 세력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무리 문재인이 실책하고 무능하더라도 탄핵받고 국정농단 패착 세력으로 국민들 뇌리 속에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래도 문재인이 낫다. 저는 이런 측면 때문에 예. 예. 결국은 현재 문재인의 지지율이 아직도 저렇게 유지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현재 저는 아마 이 소위 자한당 또는 황교안 대표 포함한 그들이 어떠한 그 정치 공학적으로 머리를 써도 저는 전혀 답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 탄핵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으면요 어떤 경우든 문재인 좌파 정권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절대 저는 그 경쟁에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 머릿속에는 그 자한당 이꼬르 탄핵 받은 세력 이렇게 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게 뭐 소위 그들이 생각하는 최순실 언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마녀 사냥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들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의 뇌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깨지 않고서는 어떤 정치공학적 술수를 펴봐야 저는 자한당은 반드시 필패하고 황교안은 저는 뭐 공학적으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황교안은 아마 총선까지 가기 어렵지 않겠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사태의 어떤 본질은 탄핵으로 비롯됐고 탄핵 이후에 이들이 대처하는 저런 기회주의적이고 정말 역사의 어떤 그 준엄한 심판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들이 스스로가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행위가 정당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지속되는 한은 저는 뭐 내년 총선은 뻔하다. 다만 이렇게 무능하고
어떤 반국가적 파괴 행위를 일삼는 이 문재인 주사파 세력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버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좀 긍정적 측면에서 보자면은 예. 지난 3년간 저는 그 태극기 국민들이 정말 현장에서 투쟁했던 그 어떤 힘의 때문에 이 좌파들도 또 언론들도 저는 상당히 그 의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애국 국민들 특히 뭐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박 대통령이 어쨌거나 2019년 크리스마스 전에 그 석방 되실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 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저는 뭐 그런 부분들 자체에 대한 그 부분도 저는 우리 공화당의 어떤 투쟁의 어떤 그런 그 연장선상의 하나의 이 좌파 세력들도 반응을 보인 거 아닌가. 예, 예.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현재 이제 이 좌파들은 항상 정치 공학적으로 이 석방을 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순진하게 좌파들 믿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왜 예. 저들은 어떤 경우든 잔인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정말 일반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들은 굉장히 비이성적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진하게 믿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박 대통령 석방은 우리 힘으로 어떤 거 정치해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태극기 애국 국민들 우리 공화당이 존재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 몇 차례 나왔었고 예. 또 현재 뭐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지는 않지만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소위 여타 세력들이 광화문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도 그 배경에는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현장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어쨌거나 이 광화문에 그래도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박 대통령의 어떤 석방을 이뤄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국민들에게 저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어떤 그 존재감은 굉장히 각인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또 하나는 어쨌거나 우리가 뭐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3년간 소위 160차가 넘어갈 정도의 매주 토요일 날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앞으로도 전무후무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박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런 진실을 향한 어떤 투쟁 또 국민들의 믿음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투쟁의 어떤 동력이 지속되고 있고 과연 어느 앞으로 지도자가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이렇게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 정말 동참을 하겠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박 대통령의 어떤 결백함을 저는 반증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박 대통령께서도 좀 위로도 삼으시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그런 뭐 당신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반드시 그 결과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또 잊을 수 없는 게 6월 25일 날 새벽에 예. 우리 공화당 천막당사 투쟁 3.10 희생자에 대한 어떤 진실 예. 규명돼서 했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했습니까? 그런데 박원순의 어떤 세력들이 그러니까 어떤 경찰 을 내세워 가지고 정말 깡패들 동원해서 저는 이 부분도 반드시 저는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보고요. 당장은 박원순이 어떤 행위를 해서 자기가 마치 권력을 갖고 이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오래 절대 못 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저는 봐요. 정치에 있어서 어떤 경우든 덮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 공화당 많은 분들이 다치고 또 뭐 저도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정말 많은 또 해외에 국민들께서도 발을 동동 구르고 정말 눈물을 흘렸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역사에 반드시 기록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 의로운 투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록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금년에 뭐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흔적들 자체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데 저는 매우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또 한 측면에 보면 이제 그 태극기를 처음에 들었지만은 소위 정광훈 목사 쪽으로 이렇게 많이 휩쓸려간 소위 자한당을 많이 지지하러 갔던 분들의 그분들의 어떤 그 심리 기대조차도, 기대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자한당을 지지하면은 박 대통령이 빨리 석방되고 이 탄핵의 진실이 밝혀질 거리, 이런 어떤 굉장히 순진한 또 이 정치 세력의 현혹이 돼서 저는 그분들이 많이 거기 동참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사실 자한당은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이미 상실했다고 저는 보는 게, 처음부터 결국은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핵심 주역들이기 때문에, 좌파는 원래 그렇지만 결국은 이 김무성, 유승민 이 폐륜 세력들이 없었다면 절대 탄핵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탄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탄핵의 그 원인은 좌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그 우파라고 표방하는 이 기회주의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탄핵당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반드시 역사에 저는 뭐 단죄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역사이라도 뭐 조만간 뭐 예?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하나하나 이렇게 결국 이제 정치 세대가 바뀌고 이제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자한당 같은 경우에 얼마나 무능하냐면은, 결국은 금년이죠. 금년에 결국 추경에 대해서 합의해준 이 나경원 같은 경우도 합의해준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공수처 연동형 선거제부터 해서 모든 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잖아요. 예. 그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좌파들은 그 프로예요. 그런데 소위 그 보수라고 표방하는 이 자유한국당의 정치 세력들은 거의 아마추어 초등학생 수준이라. 그러니까 세력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그 의식과 의지와 전략, 이 자체가 좌파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내년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어쨌거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통합하고 반문 연대로 해서 일단은 선거 이겨야 뭐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지 않게, 천만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결사체였던 그 강한 응집력과 저는 투쟁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막말로 좌파들이 지금까지 어떤 그 우파를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숫자가 많아서 무너뜨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들은 집요하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전술적이면서 정말 치밀하게 악랄하게 그렇게 포장하고 주변의 모든 세력들 동원하고 언론도 활용하고 자기 어떤 그 지지하는 민주노총이나 이 좌파 시민사력도 동원하고 모든 자원을 최대한 전략적 활용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상대가 아무리 큰 힘 세력이든 그걸 무너뜨린다고요. 그게 좌파인데 반해서 우파는 매우 기회주의적 아닙니까? 예. 의리도 없고 정치적인 소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200명이면 뭐가 250명이면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어차피 좌파들에게 또 넘어갈 텐데.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도 숫자 측면보다는 어떤 그 선명성과 정치적 색깔과 어떤 투쟁력,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황교안 씨 같은 경우도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은 결국은 지금 뭐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거의 10%도 안 되는, 이제 결국은 자기 세력들 내에서도 거의 뭐 퇴출되다시피 하잖아요. 네. 뭐 어젠가 오늘인가 보니까 그 정광 목사 같은 경우도 황교안 씨를 버리는 듯한 그 발언을 하더라고요. 왜? 결국은 아무리 시민사회 세력이 목소리 외쳐봐야 결국은 지금 현재 공수처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떤 이 좌파들의 어떤 정치적 신화를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는 게 삭발하고 단식하고 결국 해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다음 지금 최근에는 또 이 의원직 사퇴한다. 무슨 의미가,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 사퇴하면 뭐합니까? 쇼하는 그러니까 거. 바로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한계란 뜻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을 아마 정광훈 목사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 해서 아마 황교안을 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정광훈 목사님도 제가 보면 참 답답한 게, 아니 그럴 줄 몰랐나, 저는 그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미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간에 회복되기 어려워요. 그 상처가, 그 탄핵 주동 세력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제거를 해야 문재인의 집권 정당성이 부정되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인 그 힘을 결집해서 문제를 끌어내리는, 저는 그게 유일한 저는 어떤 명분이고 어떤 그 정치적 원동력이라고 보는데, 예. 그거 자체를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예. 정치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이미 2016년 12월 9일자부로 저는 이미 사망했다. 그리고 3월 11일자부터 2017년 3월 10날부로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망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현재 모든 어떤 그 사법 체계 자체도 법리적 논점보다는 정치적으로 공학적으로 판단해서 판사가 알아서 판결 내려버리잖아요. 지금 뭐 조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어떤 이 사법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무법천지가 되어버렸고, 한마디로 미쳐가 돌아가고 있다 이거죠.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한심한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의 정치 세력들,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 문재인의 지지율이 49%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현재 그 2019년도 이 대한민국은 뭐 어떤 뭐 경제든 안보든 뭐 외교든 국제 문제든 뭐 사회 정치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정말 무참하게 몰락하고 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재인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 자체가 현재 대한민국이 이 비정상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정치 세력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좀 그걸 좀 예, 예. 2019년도를 그리고 보면서 이 우리 공화당에 대한 덕담 한마디, 내년도에 대한 우리 동지님들에 대한, 예, 저는 한마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공화당은 정말 무에서 유를 지금 창조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예. 대한민국 근대 정치사에 이렇게 당원들이 중심이 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정당을 만든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어떤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태극기 세력 제외하고는 모든 언론들 정치 세력들 모두가 우리 공화당 세력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탄핵 찬성 주동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인데, 이러한 그 악조건 하에서도 정말 상상 못할 정도의 이런 그 투쟁력, 이런 결기, 이거 보내오신 분, 저는 결과를 떠나서 예.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역사의 애국자로 저는 기록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투쟁의 연장선에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공화당을 다 알잖아요, 언론에서. 예, 예. 심지어 그 지지율에도 여름부터인가 가을부터인가 이렇게 포함해서 지지율을 돌리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은 대단한 지지율의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저들이 정말 가장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어떤 제거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공화당에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공화당은 엄청난 일을 지금 해내고 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지금은 이 정광훈 이 목사가 추진하는 이 광화문의 세력이 많지만, 그게 원동력은 우리 공화당의 존재가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오게 됐죠. 항상 저는 그 세력을
흡수할 수 있다. 정치적 상황 변동에 따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 뭐 정확하게 보십니다. 모래알입니다. 사실상 강화문은.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공화당의 어떤 우판에서 어떤 그 역할은 저는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자한당이 정말 천방지축, 정말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공화당의 어떤 이런 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고 이 좌파들도 저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뭐 보수파의 장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어요. 우리 공화당이. 예, 저는 뭐 숫자 측면보다도 어떤 예. 그 추진하는 어떤 그 동력, 어떤 가치, 노선 이것이 저는 정당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가치를 지금 꿋꿋이 지켜가고 있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 외에는 뭐 아무데도 없잖아요. 사실 예.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원심력이 작동 외부에서 어떤 좀 홍석현이하고 김종인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도 개혁 보수 정당 지금 뭐 상당히 물밑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건요 움직이면 자유한국당 그대로 해체돼 버린다고요. 그만큼 저는 저 자유한국당은 이념과 가치와 정체성이 없는 그런 그 일종 오합지졸 세력이기 때문에 전 정당으로서 이미 수명은 끝났다. 그것이 자한당의 실체고 현주소고 특히 저는 내년도에 아마 내년 뭐 1, 4분기 이 선거 이전에 자유한국당은 존재하기 매우 어렵지 않는 그런 그 정치적 환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오늘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그 논평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